저기? 소녀가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혹시 월천꾼이신가요? 저도 이 강을 건너려는 외지인입니다. 월천꾼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월천꾼은 사람을 등에 업고서 개울이나 강 건너편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말했습니다. 조선은 반상의 법도가 지어맸기에 여자가 아무 곳에서나 신발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자가 아무 곳에서나 신을 벗는다면 그건 문매를 의미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저는 선비님께서 월천꾼인 줄 알고 이런 무례를 범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누가 봤어도 제 몰골이 월천꾼이라 그리 여겼을 겁니다. 낭자는 초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이 일을 어쩐다? 저는 지나치게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그녀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 강을 건너야만 하는지 말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말을 아끼며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자기 고민을 진중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비가 위독하십니다. 약방에 가서 복용 중인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찌합니까? 그러려면 이 강을 건너야만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꼬박 하루를 걸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깃털 같은 그대를 업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5년 전 역병으로 아내를 잃어서 그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러니 오늘 처음 본 어여쁜 낭자를 도와드리고 싶네요. 저는 조선 팔도를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였습니다. 멀쩡했던 제가 이리 떠도는 팔자가 된 이유는 5년 전 죽은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무지하게 사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참으로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그런 아내는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3년상을 마친 저는 그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던 지역은 강원도에 자리한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강을 건너야만 한다는 낭자를 업고서 유속이 느린 물살을 가로질렀습니다. 예쁜 여자를 위해서라면 사내가 이 정도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월천꾼도 아니신데 일이 신세를 져서 어찌합니까? 괜찮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이리 예쁜 여인을 업어보겠습니까? 저는 낭자를 업고 있어 얼굴을 볼 수는 없었으나 꽤 수줍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낭자는 죽은 제 아내와 생김새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모르게 끌렸나 봅니다. 입고 있는 옷으로 보아 이곳 사람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강이 건너편만 보며 말했습니다. 강바닥이 울퉁불퉁하여 걷는 데에 집중해야만 했지요. 저 먼 한양에서 왔습니다. 어머, 한양이요? 왜 그러십니까? 제 소원이 한양에 놀러 가는 겁니다. 한양에서 온 사내라니 정말 신기합니다. 말이 도성이지 이곳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신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볼 것 없는 양반입니다. 어쩐지 말투나 걸음에서 고급스러운 뭔가가 느껴지더군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부친께서는 어디가 편찮으신 겁니까? 오래전부터 욕창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때문에 약을 드셔야 하는데 마침 약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정신으로 약이 떨어진 것도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강을 건너는 낭자의 사연을 들어보니 마음이 참으로 씁쓸하더군요.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건 어지간히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의 사연을 듣고 나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욕창이라면 참으로 지독한 병인데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나저나 올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거 제가 건너가고는 있으나 여인네가 감당하기엔 힘든 물살입니다.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저는 할 일도 없었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팔자였기에 그녀를 도와도 무방했습니다. 선행을 많이 행한다면 5년 전 하늘나라로 올라간 아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제가 의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갈 때도 거뜬히 업어다 드리겠습니다. 초면에 이런 신뢰를 범해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신뢰라니요. 괜찮습니다. 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폭이 넓은 강을 건넌 저는 등에 업고 있던 낭자를 내려놓고서 함께 약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약방으로 향하는 내내 저와 그녀는 말이 없어 서먹했으나 이 분위기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약방 앞에 도착해 저와 낭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낭자는 약방 문턱을 넘어섰고 저는 들어간 낭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약방 안으로 들어갔던 낭자가 처방받은 약을 들고서 가볍게 걸어 나오더군요. 들어갈 때 어두웠던 표정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매우 밝아 보였습니다. 약은 잘 처방받으셨습니까? 선비님 덕분에 잘 처방받았습니다. 그럼 어서 댁으로 가시지요. 저는 건너왔던 강을 다시금 건너갔습니다. 해당 낭자를 업고서 말입니다. 강에서 나온 저는 낭자를 따라 한참을 걷고 걸어 그녀의 초가집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할 일을 다 했으니 더는 낭자와 볼 일이 없어 이쯤에서 발길을 때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저를 보더니 아쉬움 가득한 얼굴을 한 낭자가 이리 잽싸게 말하더군요. 선비님? 어디 가십니까? 낭자에게 더는 볼 일이 없지 않겠소. 그러니 이쯤에서 걸음을 되돌리려고 했습니다만 죄송하나 제게 은혜 갚을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더욱이 그렇게 젖은 옷으로 이곳을 벗어나시면 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은혜라니요. 가당치도 않으십니다. 날도 늦었는데 오늘 밤 이곳에서 묵고 가시지요. 젖은 옷은 제가 내일 아침까지는 깨끗하게 빨아놓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예, 저는 내심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저를 보며 낭자가 이리 묻더군요. 제가 불편하십니까? 소녀는 서운해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괜한 민폐는 아닌지 걱정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엄청난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갈등했으나 주변을 둘러보니 날이 제법 어두워져 이곳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어쨌건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묵을 곳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하루 신세 져도 되겠습니까? 제가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그럼 사용하지 않은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봐드릴 테니 오늘은 거기서 주무시지요. 저는 낭자가 안내해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 그리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 포근하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낭자는 피곤할 테니 푹 쉬라면서 저를 방에 넣어놓고서 발걸음을 물렸습니다. 저는 메고 있던 짐을 풀어놓고 걸치고 있던 도포 자락과 덧신을 벗고서 누웠습니다. 옷에 강물이 묻어 진짜 축축하더군요. 저는 이것을 문 밖으로 빼놓았습니다. 낭자는 아무런 말 없이 이를 가져갔고 마당에서 길러온 물로 빨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은 채 오랜만에 포근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려는데 방문 밖에서 낭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을 보니 매우 늦은 밤이었습니다. 선비님? 주무십니까? 저는 이 늦은 시간에 낭자가 저를 왜 찾는지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은 없는지 의아스러웠지요. 저는 눕혀두었던 상체를 황급히 일으켜 세운 뒤 방문 너머를 보고선 이리 답했습니다. 아직 취침 전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오셔도 됩니다. 낭자가 방문을 열고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께 선비님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좀 보자고 하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낭자 아버지께서 말입니까? 예, 저도 무슨 일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안방으로 건너가시지요. 낭자는 저를 낭자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낭자가 그러더군요.
안방은 말이 안방이지 병상이나 다름없다고 말입니다. 병상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곳이야 늘 똑같지요. 그리 생각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나저나 아버지가 왜 보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알겠죠.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낭자의 아버지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낭자의 아버지께서는 누운 상태로 멀뚱멀뚱 두 눈만 뜨고서 저를 반겼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초췌해 보였습니다. 제가 일어서지를 못하는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욕창으로 누워있던 낭자의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린 채 낭자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까? 낭자의 부친은 잠시 말을 아끼더니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제 딸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 자기 딸을 거두어 달라는 낭자 부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미 혼례를 올린 몸입니다. 제 딸아이에게 들었습니다. 3년 전 역병으로 안 사람을 잃으셨다고 말입니다. 어르신? 제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 팔도의 절반이 사내이고 나머지 절반이 여인입니다. 찾아보시면 저보다 괜찮은 사내는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낭자의 부친께서는 거친 숨을 헐떡이며 이리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강원도 산골입니다. 몇 가구밖에 거주하지 않는 험지지요. 다 큰 여인네가 시집을 가야 하는데 아비 잘못 만나 이렇게 고생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내가 제 딸아이를 거두어 가려고 하겠습니까? 진짜 좋은 곳에 시집가 봐야 양반집 그나마 첩이겠지요. 그러니 선비님께서 거두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아이와 혼례를 올리시고 이 못난 여식을 한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마음 같아서 낭자를 지금 당장이라도 품고 싶었으나 낭자의 의중이 궁금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 당사자는 낭자였으니까요. 낭자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런 저를 낭자의 부친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마지못해 이리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르신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낭자의 아버지는 저를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게 정말이십니까?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등지고 떠나는 자식이 어찌 자식이라 하겠습니까? 저는 제 부모님께 그리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따님은 제 안사람으로 맡겠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어르신? 그렇게 저는 낭자와 이곳에서 한 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아내에게 죄책감이 들어 미안했습니다. 다시는 다른 여자를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 약속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와 함께할수록 점점 행복했습니다. 인연이 흘렀을까요? 낭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장인어른은 욕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슬퍼했으나 그래도 그 인연 성심껏 보살폈으니 자식된 도리로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양에 올라가서 장인어른의 3년상을 치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곳이 아닌 한양에서 말입니까? 장인어른께서 당신을 내게 맡기지 않았소. 장인어른께서 바라시던 게 당신을 한양으로 데리고 가라는 것이었소. 비록 욕창으로 고생하셨으나 장인어른의 묘자리라도 한양으로 해드리고 싶소이다.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저와 낭자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제 아내가 하늘로 올라간 지 5년 만에 저는 도성에 자리한 집으로 왔습니다. 돌쇠 있느냐? 낭자와 대문 앞에 도착한 저는 문짝 너머를 본 채 돌쇠만 숱하게 불렀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후다닥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도련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녀석, 잘 있었느냐? 보지 못했던 사이에 얼굴이 좋아졌구나. 어머니는 안방에 계시더냐? 예,
어서 들어가 보시지요. 도련님을 반기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뉘십니까?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으나 그래도 말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집을 떠나기 전 다시는 장가를 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두 번째로 맞이한 내 안사람이다. 돌쇠가 쏘스라치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돌쇠를 따라 본체로 이동했고 저와 낭자는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를 받은 후 제 얼굴만 어루만지시던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이리 말하더군요. 매정한 놈 같으니 어디서 무얼 하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냐? 송구합니다. 저도 그 사람 보내고 숱한 방황을 하였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어미에게 기대면 될 게 아니냐? 다 큰 어른이 어찌 노모에게 기댄답니까? 그래? 돌쇠 녀석 말을 듣자니 혼례를 올렸다고. 이 규수가 내 부인이냐? 예, 어머니. 강을 건너기 위해 월천꾼을 기다리던 걸 제가 업어주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인연이로구나. 어머니께서는 제 옆에 앉아있는 낭자를 보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낭자의 두 손을 맞잡으며 따뜻하게 말입니다. 아가, 앞으로 우리와 행복하게 살자. 예, 어머니. 그렇게 달포가 지났을까요? 5년간의 떠돌이 생활을 끝마치고 도성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장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참고로 장모님은 5년 전 역병으로 죽은 전처의 어머니셨습니다. 이게 얼마 만인가?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먼저 찾아뵙고 문안을 여쭈어야 했는데 일이 찾아오시게 해서 송구합니다. 장모님께서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제 옆에 있던 안사람을 보았습니다. 새 장가를 들었다더니 그게 사실이었구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저 세상에 있는 내 딸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원망할꼬? 저를 나무라듯 원망만 늘어놓는 장모님 앞에서 저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제 옆에 서 있던 아내가 장모님을 보며 이러더군요. 제가 먼저 꼬리를 쳤습니다. 그러니 저를 나무라시지요. 안사람은 제 편을 든다며 그리 말했으나 그 말은 장모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참으로 고얀 년이로구나. 감히 어디서 어른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인 것이냐. 장모님, 이 사람은 그런 뜻으로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노여움을 푸시지요. 자네도 이러는 거 아니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혼례는 무효야. 이건 무효란 말일세. 마당에서 울려 퍼지는 소란을 들었던지 어머니께서 마당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성난 황소처럼 씩씩대는 장모님을 보며 이리 말했지요. 사부인 오셨습니까? 제 어머니를 보시던 장모님께서는 제 어머니의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말만 이리 내뱉으셨지요. 이곳으로 시집와서 고생만 하다 죽은 내 딸을 생각하면 이 집안을 갉아먹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는 무턱대고 이어지는 장모님의 악담에 불쾌함을 느끼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애써 억눌러 놓았던 말을 장모님께 거침없이 꺼내놓으셨습니다. 그저 그런 가문에서 양반가로 시집 온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셨어야죠. 그런데 아이까지 낳지 못해 가문의 대까지 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를 시킨 게 그리 큰 죄입니까? 더욱이 아들 둔 집에서 두 번째 장가를 보내는 건 당연한 처사입니다. 뭐요? 솔직히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요. 제 아들이 누구랑 혼례를 올려 함께 살든 그게 사부인과 뭔 상관입니까? 장모님께서는 할 말은 없고 화는 솟구치던지 고래고래 언성만 높이셨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제 어머니는 입담이 화려하셨지요. 도성에서도 알아주는 이였습니다. 어쨌건 장모님께서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문턱을 넘어 후퇴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잠자리에 들기 전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까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괜히 저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부인 때문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나저나 어머니께서 지나치게 악담을 퍼부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딸을 잃어 그 슬픔이 가득하실 텐데요. 나도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나 장모님도 당신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었소. 그건 그래도 아까 일은 내려놓으시고 일단 눈 좀 붙입시다. 피곤하구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부자리에서 겨우 눈을 뜬 저는 옆에 있어야만 하는 아내가 업자 돌쇠를 찾았습니다. 안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어디에 있는 것이냐? 작은 마님께서는 전 마님 어머님 댁에 가셨습니다. 저는 돌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여자가 장모님 댁에는 왜? 안쓰럽다며 직접 찾아뵙고 사죄를 올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비를 잃은 마음을 아니 딸을 잃은 마음이 이해된다면서요. 저는 곧장 아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장모님께 해코지라도 당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여자는 무슨 죄입니까? 한참을 걷고 걸었더니 저 멀리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헐떡이며 장모님이 거주 중이신 초가집 마당으로 입성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모님과 제 안사람이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대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이 믿기지 않아 두 눈만 비벼댔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 목소리를 들은 안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서방님, 옆에 있던 장모님께서도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미안했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자네에게 서운했나 봐. 제 아내가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아침 일찍 이곳에 왔습니다. 돌아가신 따님을 대신해 사죄를 드리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욕창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두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다정해 보였습니다. 물론 적잖게 서먹한 부분은 있었지만요. 두 번째 만남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소.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게 오늘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안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장모님께서 저를 보시며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자네? 참으로 좋은 부인을 얻었네. 내가 사람 여러 봤지만 이리 인성 좋은 교수는 처음일세. 후로 제 아내는 하루가 멀다 않고 장모님을 찾아와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비록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평범한 인연도 아니었으나 그렇게 정이 쌓이니 친해지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제 아내와 장모님은 친모녀보다 가까운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제 어머니보다 장모님께서 제 안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아무쪼록 사람으로 인해 생긴 상처 사람으로 치유해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합니다.